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에서 석박탐학과정 유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어텐션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EG Deformer Dense Convolutional Transformer for Brain Computer Interfac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5년에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6.8로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와 매스메티컬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BCI 기술과 EEG에 대한 언급을 하며 EEG는 피험자들의 머리에 배치된 전극을 통해 수집되며 공간적, 시간적 차원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신경활동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BCI 시스템은 다양한 인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EEG 신호의 미세한 시간적 역학을 효과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러한 EEG 활동은 피험자마다 다르고 움직임, EOG와 같은 외부 간섭에 취약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 개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핸드크래프트된 이 피처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미지를 직접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신경망 입력을 위해 EEG 신호의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였음을 언급하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CNN 기반으로 EEG 데이터를 2차원 시계열 데이터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같은 방법들이 피처를 추출할 경우 시간 정보가 손실되고 CNN 기반의 방법은 장기적인 템포럴 특징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언급을 하며 장기간의 글로벌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고유 능력으로 인해 최근 BCI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에선 CNN이 EEG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코더 역할을 하고 트랜스포머 부분이 장기적인 시간적 특징을 포착하는 CNN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CNN 기반의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연구들에선 트랜스포머 층 내에 세분화된 시간적 다이나믹을 모두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EEG 신호의 장단기 특징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존 방법은 중간 신경층 내에 인코딩된 특징을 간과하며 이러한 레이어에는 EEG 데이터에 내재된 시간적 다이나믹 포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부한 정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완화하고 EEG 데이터의 시간적 역학을 보다 더 잘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인 EEG 디포머를 제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FTL이라는 Fine Grained Temporal Learning을 트랜스포머에 통합한 새로운 블록인 HCT를 제안하며 다양한 시간적 역학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중간에 HCT 레이어에서 이 다단계 시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EEG 디포머의 Dense Information Purification DIP 모듈을 설치하였으며 각 레이어별 출력을 융합하는 IP 유닛도 함께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IP 유닛은 뇌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주파수 특성을 유지하고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저자들은 다양한 인지 작업에서 EEG 디코딩을 위한 EEG 디포머를 제안하며 다양한 시간 역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HCT,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IP 등을 결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주의력, 피로 및 인지 분류 데이터셋을 통해 검증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EEG 디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NN 기반의 인코더를 거친 뒤 앞서 말씀드린 HCT, Hierarchical Coarse to Fine Transformer와 DIP, 이 Dense Information Purification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다이나믹을 학습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인코더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자들은 쉘로우 피처 인코더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별다른 레퍼런스나 언급은 없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LU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저희 연구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쉘로우 FVCSP 네트워크와는 다른 그냥 단순하게 얕은 신경망을 사용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경우 채널 곱하기 타임 샘플 수인 L로 2차원의 L인 이 2차원의 시계열 신호가 사용되게 됩니다. 레이어의 경우 템포럴과 스파셜로 구성되어 있으며 템포럴 필터의 크기는 샘플링 레이트의 10분의 1로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뇌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약 100ms 동안 지속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사이즈로 필터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패딩을 통해서 템포럴 필터를 거친 뒤에도 입력 사이즈와 동일한 출력이 도출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스파셜 필터는 채널 수만큼 설정되어 모든 채널의 공간적 정보를 학습하였습니다.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의 개수는 K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데이터셋에서 64개의 필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LU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맥스 풀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풀링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출력이 기존 인풋의 2분의 1이 되도록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최종 출력값은 k 곱하기 0.5l의 형태로 도출되게 됩니다. 사실 맥스 풀링을 거치면 이미 k 곱하기 0.5l의 크기로 출력이 되는데 별도로 리어레인지라고 표기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스키즈와 같은 작업을 진행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k 곱하기 0.5l의 사이즈로 인코더가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HCT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hierarchical은 이 계급에 따른 계층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쉽게 말하면 계산식으로 이 coarse to fine 트랜스포머를 적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T는 그림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coarse grained 배치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fine grained temporal running이라는 FTL이라고 불리는 블록입니다. 먼저 coarse grained branch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듈로 우선 맥스 풀링을 진행한 뒤에 맥스 풀링의 경우에는 앞선 그 인코더와 동일하게 두 샘플마다 하나씩 적용을 하여서 샘플 사이즈를 한 번 더 절반으로 감소시키게 되고 이후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 쿼리, 키 밸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딩 네트워크를 거쳐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FTL의 경우에는 드롭아웃 이후 먼디 CNN을 거치고 LU와 동일하게 맥스 풀링을 거쳐 출력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먼디 CNN의 커널 사이즈는 별도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짧은 사이즈의 커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구조의 모듈을 혼합함으로써 트랜스포머 기반의 전체 시간 내에서 토큰 간 연관성을 확인하는 글로벌 피처와 이 CNN 기반으로 짧은 커널이 슬라이딩 해가며 학습한 로컬 피처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시간역학을 학습하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이 4개의 HCT 블록을 연결하여 기존 인풋 데이터의 이 타임 길이인 L이 이 인코더를 거치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맥스 풀링 기반의 차원 축소가 되는데 이때마다 HCT를 거치면서 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간적 역학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콜스 그레인드 브랜치에서 맥스 풀링을 먼저 수행을 하였고 FTL에서는 모든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맥스 풀링을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순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없었으며 어텐션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맥스 풀링을 먼저 수행하였나?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FTL도 맥스 풀링을 먼저 진행을 하면은 함께 계산량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이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서도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앞선 인코더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해당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드롭아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IP, Dense Information Purification의 경우 HCT 레이어들이 출력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IP 유닛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모든 시간 출력값, 즉 시계열 값이 이 각 레이어별 타임 포인트가 되겠죠. 이 시계열 값들에 대해서 전부 제곱을 하고 평균을 한 뒤에 로그를 취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연산은 최종적으로 K개만큼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널의 수가 본 연구에서 64로 설정하였기에 이 레이어마다 64개의 이 IP 파워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를 모두 결합하여서 최종적으로 출력값을 도출하게 되며 이 같은 구조를 통해 파라미터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초, 200Hz 샘플링 레이트로 10초 하면은 2000개 이 타임 포인트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해당 경우에는 이 2000개의 타임 포인트를 모두 제곱하고 평균을 한 다음에 이 로그를 씌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값만 계산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연산 효율성을 매우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같은 구조를 통해서 EEG의 주파수 정보를 인코딩하였다고 하는데 추측하면은 아마 EEG넷과 같이 64개의 커널이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필터링하고 제곱의 평균, 로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PSD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1은 코그니티브 어텐션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로 DSR이라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태스크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세션은 40초의 어텐션 태스크와 20초의 레스트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테스트는 오른쪽과 같으며 매우 단순한데 O와 X 자극이 랜덤하게 0.5초 동안 제시가 되고 1.5초 동안 픽세이션이 제시가 되는 것을 반복하게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O가 제시되면 키보드의 왼쪽 버튼, X일 경우는 키보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고 O와 X의 비율은 3대 7로 랜덤하게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총 26명이었고 아래 그림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28개의 채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를 세어보시면 30개의 채널인데 본 연구에서는 28개의 채널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보아 아마 2개의 채널은 제거가 되었거나 뒤에 EOG를 제거하는 이 오토 ICA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의 경우 다음과 같이 0.5에서 50Hz 밴드패스 필터링과 이 MNE2를 이용한 오토 ICA 그리고 200Hz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였고 분석에는 어텐션 태스크와 레스트 구간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처음 20초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50초의 오버랩을 포함하여 4초씩 세그먼트를 하여 입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어텐션과 이 레스트를 클래시피케이션하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셋은 코그니티브 퍼티그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드라이빙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으며 VR 환경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태스크는 5에서 10초마다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피험자가 다시 핸들을 돌려 정상 차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태스크입니다. 피험자들은 총 27명이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샘플수가 충분한 11명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고 하고 채널은 다음과 같이 32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A1과 A2의 경우에는 보통 레퍼런스 전국으로 활용되어 분석에는 사용이 안되는데 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A1과 A2까지 포함을 해야 32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채널까지 분석에 사용한 것으로 일단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1에서 50Hz 밴드패스 필터링과 AAR 기반의 EOG, EMG 아티팩트 제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기존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128Hz로 다운샘플링 하였고 이 데이터는 차선을 이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초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으며 이 레이블링의 경우 차선 이탈했을 때 반응하여 다시 돌아오는 이 리액션 타임을 기준으로 이 필요한 그룹과 필요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룹이 아니라 필요한 트라이얼과 필요하지 않은 트라이얼을 구분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데이터셋은 멘탈 코그니티브 태스크로 쉽게 암산 과제 중 이 반복 뺄셈을 수행하는 과제의 데이터셋입니다. 암산은 4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반복 뺄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60초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총 36명이었고 19개 채널 데이터가 활용되었습니다. 전처리는 특이하게 30Hz의 하이패스 필터와 50Hz의 노치 필터만을 적용하였고 이후 ICA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레스트 구간의 60초와 암산을 수행하는 60초가 사용이 되었으며 데이터셋 1과 동일하게 50%의 오버랩을 포함하여 4초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들의 전처리가 모두 다른데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며 특히 데이터셋 3의 샘플링 레이트 정보가 없는데 뒤에 커널 사이즈 등으로 추출했을 때 아마 500Hz의 샘플링 레이트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특이하게도 데이터셋 1과 3에서는 이 50% 오버랩을 기준으로 4초씩 세그멘테이션 하여서 입력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데이터셋 2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1과 3 대비해서 시간이 좀 5에서 10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세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브원 서브젝트아웃, 이 로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사용되었고 트레이닝의 80%, 밸리데이션의 20%가 사용되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이 사용되었고 러닝 레이트는 0.001, 웨이트 디센트는 0.00001로 설정되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64, F옥은 200번 반복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 정확도를 보면은 이전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모델들 대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EEG 디포머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아래 결과는 FTL, 덴스 커넥션, 그리고 IP 유닛이 없을 때 이 각 결과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기어드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역시 결과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모듈만 없어지더라도 이 분류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EG 디포머의 각 모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P 유닛에 대한 어빌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계단식으로 IP 유닛을 여러 개 구성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생략해가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셋 1과 데이터셋 2에서 이 첫 번째 IP 유닛을 제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정확도 감소, 이게 그 드롭 더 ACC 정확도 감소율을 나타내며 이 가장 많은 정확도 감소를 보였으며
데이터셋 3에서는 세 번째 IP 유닛을 제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정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입력 사이즈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1의 경우 샘플링 레이트 200에 4 죄송합니다. 샘플링 레이트 200Hz의 4초 데이터, 즉 800의 입력으로 사용되고, 데이터셋 2의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 128Hz의 3초, 즉 384가 입력되게 됩니다. 다만 이 샘플링 레이트 데이터셋 3의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 500의 4초, 즉 2000이 입력되게 되어서 이 입력 샘플이 길기에 IP 유닛이 좀 뒤로, 세 번째 IP 유닛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IP 유닛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 컨캐트네이트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이 제곱의 평균을 취하는, 즉 제곱의 평균의 로그를 취하는 이 파워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외에 단순히 평균만 취하는 방법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취하는 방법을 진행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역시 파워를 계산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IP 유닛의 위치에 따른 분류 결과를 나타내며, fi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이 콜스 그레인드 브랜치와 파인 그레인드 템포럴 브랜치를 모두 거치고 난 뒤의 결과, 즉 해당 부분의 결과를 나타내고, fcg의 경우에는 콜스 그레인드 브랜치만 거친 이때의 결과를, 그 다음에 fg 결과는 이 fine grained temporal branch를 거치고 난 뒤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fine grained temporal branch를 거치고 난 뒤에 IP 유닛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아마 해당 피처의 로컬 피처를 더 잘 포착한 뒤에 IP 유닛으로 통합하였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단순하게 모델의 크기를 시각화한 결과로, Y축은 분류 정확도로, X축은 이 MACS라고 해서 이 계산 복잡도, 이 계산량을 나타내는데, Multiply Accumulate Operations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MAC의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의 크기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저자들은 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제한한 EEG 디포머, 이 핑크색인 EEG 디포머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음에도 모델의 크기와 계산 복잡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시각화 결과이며, 위에서부터 attention, fatigue, mental arithmetic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해당 그림은 일종의 XI 기법을 적용을 하였는데,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역계산하여서 분류의 가장 기여한 부분을 나타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저자들은 인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전두엽, 그리고 중앙엽, 그리고 피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전두엽, 측두엽, 이 해당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이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두엽, 측두엽 이렇게 얘기하지만 논문에서는 정확히 F7, T3와 같은 이 채널들을 언급을 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논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멘탈 아리스메틱 역시 정두엽과 이 P4 채널이 좀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이 해당 모델이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뇌파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뇌파 분석에 꽤 적합한 다양한 시각적, 주파수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연구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되어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EEG에 적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모터 이미저리에 좀 특화된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인지 상태를 분류하는 점에서 보다 범용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델 내부에서 튜닝할 만한 파라미터가 다양하지 않은 점이며, 코드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서 제 데이터에 최적화된 좀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DAGVIT, Domain Adaptive Vision Transformer Framework for Easy Cognitive State Identific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이라는 저널에 2025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9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EEG의 인지 상태 인식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EEG는 뇌신경 활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인지상태 식별에 널리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SNR이 낮고 피험자 간 상당한 개인차로 인해 EEG로부터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딥러닝이 EEG의 특징 추출 및 학습에 효과적이며, 특히 CNN 기반의 모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 기반의 모델들은 글로벌 특징보다는 로컬한 특징만을 추출할 수 있게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계산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스 혹은 도메인에서 이 내부 요소를 마이닝할 수 있어서 CNN보다 더 나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랜스포머는 자연학 처리 분야에서 등장한 뒤에 이 컴퓨터 비전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VIT,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VIT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공유 웨이트 메커니즘을 사용하기에 오히려 로컬한 특징은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EEG 기반 인지 상태 식별의 또 다른 문제는 EEG 신호가 피험자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여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EEG 기반의 인지상태 평가를 위해 DAEEG VIT라는 모델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과 CNN 기반의 모듈을 통해 EEG의 글로벌, 로컬 피처를 함께 포착하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EEG 신호의 개인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DAEEG VIT 모델 구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엑스트랙터랑 클래시파이어 두 부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모델에는 레이블이 지정된 소스 도메인 데이터와 새로 수집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는 1차원 패치로 재형성되면서 이 채널 곱하기 5 크기로 변환됩니다. 참고로 5는 이 5개의 주파수 대역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피 사이즈의 패치로 세그멘트되며 패치는 쉽게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가능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패치를 D차원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X클래스라는 것을 함께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학습 가능한 선형 프로젝션으로 EEG 샘플의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에 다른 토큰들과 상호작용하여서 이 X클래스가 다른 토큰들과 상호작용하여서 이 모든 토큰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다른 토큰들의 정보를 대변하는 이 대표 토큰으로 활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게 되며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글로벌 피처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MBconv라는 CNN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로컬 피처를 함께 학습하도록 인코더를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인코더의 출력은 이 다른 토큰들은 모두 제외하고 앞서 추가되었던 이 X클래스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출력은 최종적으로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으로 나뉘어져서 이 맥시멈 민 디스크리펀시, 이 MMD 로스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도메인 간의 분포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해당 모델에 사용된 파라미터의 정보를 나타내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셋별로 파라미터가 약간씩 상이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감정과 인지 관련된 데이터셋으로 정상인 69명,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환자 55명, 알츠하이머 환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32개 채널에서 5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패러다임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해피니스, 뉴트럴, 새드니스 이 세 개의 감정의 사진이 제시가 되고 랜덤한 시간 이후에 이 네모 혹은 동그라미, 즉 타겟과 논타겟 자극이 제시되면은 타겟일 때만 버튼을 가능한 한 빠르게 누르는 ERP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타겟과 논타겟은 25대 75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감정마다, 즉 해피니스에서 이 헬시와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를 분류하고, 뉴트럴에서 이 세 가지를 분류하고, 새드니스에서 이 세 가지 환자군을 분류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셋은 퍼티그 드라이빙 데이터셋으로 운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피험자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1개 채널에서 데이터가 취득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0분 동안 베이스라인을 찍고 TAV라고 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비질런스, 즉 왼쪽 모니터에 X라고 자극이 뜨면 버튼 1번을 누르는, 그리고 스피커에서 이 일정한 톤이 들리다가 좀 톤이 다른 타겟음이 들리면 버튼 2번을 누르는 이 오드블 태스크를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즉 운전을 하면서 이 비질런스 태스크와 이 오드블 태스크를 함께 수행을 하는 이 경계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TAV는 1에서 5단계로 난이도를 증가시켜가면서 수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드로우, 즉 이
앞에서 충분히 운전을 하였고 마지막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졸음이 유발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드로우 구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TAV3와 드로우 구간을 선정하여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드와 시드 데이터셋은 이제 워낙 유명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시드와 시드4 데이터셋 모두 15명의 피험자로 구성되어 있고 62채널에서 2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EEG가 기록됩니다. 시드는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태스크를 진행하였으며, 시드4는 해피, 새드, 뉴트럴, 피어 이렇게 4가지 감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감정 분류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EEG 데이터는 필터링, ICA 이후 5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어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채널별로 개선되게 됩니다. 앞서 모델 설명하면서 입력 데이터가 채널 곱하기 5라고 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채널마다 이 5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각각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계산이 되고, 이 매트릭스를 최종적으로 일렬로 나열을 하여서 원뒤로 변환하여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트라 서브젝트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피험자 내에서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 첫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알차, 하이머를 분류하는 이 피험자를 분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FDD, 즉 이 드라이빙 태스크에서는 92%의 정확도를, 시드의 경우에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인 점은 컴퓨터 매트릭스와 이 테이블의 정확도가 약간 매칭이 되지 않는데, 컴퓨터 매트릭스 기준에서 이 드라이빙 태스크의 경우 91%와 84% 정도면은 이 전체 정확도는 샘플 수의 언밸런스를 고려하더라도 91%를 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의 정확도는 92%라고 나와 있어서 좀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어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결과는 크로스 오브젝트 결과입니다. 크로스 오브젝트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을 적용을 하였으며, 한 명의 피험자를 타겟으로 나머지 피험자를 모두 소스 도메인으로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ECED 데이터셋은 약 53%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즉, 이 해피니스, 뉴트럴, 새드니스에서 이 정상인과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를 분류하는데 약 52%, 53%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FDD, 이 드라이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81%의 분류 정확도를, 그리고 시드는 79%, 시드4는 62%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모두 이 비교를 위한 다른 모델들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FDD와 ECED 데이터셋에서 프리시즌, F1 스코어, 리콜의 결과를 각각 보여주는 결과이며, 평균으로 보면 제안한 모델이 가장 높지만 개별로 보면 아직까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즉 개별로 보면 다른 모델이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 TSN이 결과를 나타내며, FDD에서는 오리지널 데이의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하였을 때 소스와 타겟의 분포 차이가 적어졌으며, 이 FDD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좀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아래 ECED 데이터셋을 보면은 보다 좀 티가 확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오리지널에서는 이 소스와 타겟이 어느 정도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도메인과 소스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두 도메인 간의 분포를 최소화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빌레이션 스터디로 이 VIT만 사용된 경우와 VIT의 MBconv라는 CNN을 결합한 구조, 그리고 VIT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결합한 구조, 그리고 모두 결합한 DAEG VIT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FDD와 이 시드4 데이터셋에서 모두 DAEG VIT, 즉 모든 모듈을 사용을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모듈의 중요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EEG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약간의 변형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트랜스포머와 CNN을 결합한 모델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적절하게 데이터셋에 맞춰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EEG 기반 비만과 정상인 분류 관련 연구에서도 정확도가 첫 번째 논문의 모델인 EEG 디포머 기준으로 약 68% 정도 수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여러 모델을 사용해봐도 해당 정확도에서 더 상승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어 이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두피 스캘프 이미지를 사용해서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도메인 어노테이션 등의 기법을 사용해서 좀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